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법을 수차례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엔 정부 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을 대폭 반영해서 수사 범위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바꾸지 않았느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첫 소식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세 번째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요구안을 제거하며 김 여사 특검법의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 때도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25건으로 늘었습니다. 재임 12년 동안 45건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습니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을 이미 넘겼고 최다 기록을 매번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탓하고 있지만 여론은 특검법 실시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4%에 달했는데 여권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 대구 경북, 보수에서 찬성이 40%를 넘기도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이어갑니다.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고 대통령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행정관,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 씨에게 1억 원을 준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오늘 대통령실 6급 행정관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업 과정에서 재력가인 아버지가 명태균 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정황을 파악한 건 강혜경 씨 진술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안동 지역사업가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빌려준 뒤 1억 원을 못 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은 안동 지역 재력가 조모 씨가 아들 취업을 청탁하며 건넨 걸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JTBC는 이런 대화가 담긴 강 씨와 명태균 씨 사이 통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돈이 누구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들어왔어요? 이름으로 저는 그 돈이 1억 들어왔었고 명 씨가 이 돈을 갚아야 하느냐고 묻자 아버지한테 확인해서 돈을 줘야 되겠네. 강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합니다. 사장님 아버지는 저희한테 돈을 그냥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빌린 게 아니고. 강 씨는 이런 주장을 이어갔고 일단 제가 들을 땐 당시 이제 나중에 그 청와대까지 이제 취업을 부탁을 받았다. 돈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재력가의 지인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21년도 7월 중순에 제가 돈을 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결정 났는데 시절에 무슨 취업 청탁을 합니까? JTBC 임예은입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여론조사 1위 하도록 가짜 조사 결과를 만들라고 지시하는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오면 전략공천 준다고 했다며 정확하게 지지율 숫자까지 35%로 불러주면서 김영선이 35%로 1위하는 여론조사 가짜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한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이 통화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요구를 받은 명태균 씨, 말 그대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2022년 4월 28일 국민의힘 공천을 열 이틀 앞두고 강혜경 씨에게 전화합니다. 예,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장동화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김정현이 한 17. 가라, 즉 가짜로 만들어내라고 대놓고 지시합니다. 표본과 조사 방식을 정한 뒤 세대별 지지율도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한 600개, 무선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이런 여론조사 조작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지난번과 비슷하게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라고 말합니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표지.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도 나가야 됩니다. 조사 시간을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라고 했지만 통화 시점은 이미 6시 16분이었습니다. 명 씨가 만든 이런 가짜 여론조사,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만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보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실제 공천을 받고 당선된 김 전 의원, 검찰은 이 가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 약속과 달리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도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도 없는 무성의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이 점은 쏙 빼놓은 채 이번 논란이 한국의 오해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参議院就任後は靖国には参拝していません。韓国側の理由について私の立場からご説明する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ます。 교도통신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오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논란이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韓国側が参加しなかったことは残念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生稲政務官は参議院議員就任後に靖国神社を参拝した事実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관련 보도가 오보로 판명이 났으니 추도식이 파행된 건 결국 한국 정부의 탓이란 겁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이 진위에 대해 오해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정무관 이상의 참석을 원한 한국 측 요구를 들어줬다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정작 우리 정부가 문제 삼았던 대상 없는 추도식의 명칭과 사과가 빠진 추도사 내용에 대해선 일본 정부나 언론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식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묵살한 데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추도식을 감사와 기쁨의 말로 채우며 마치 기념식처럼 치른 일본. 일본의 선의와 진정성을 기대한 우리 정부가 순진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 위기를 한 차례 넘기게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 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은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참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건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를 겪는 거,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지겠죠. 이제 대출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 끝장 토론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모레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못 챙기는 민생 문제를 민주당이 챙기는 것이라며 반대만 하는 야당이란 프레임에서도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